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하나 주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으러 왔어요. 제가 어제 고3에서 이제 암프로리그하고 Y리그 이제 같이 이제 찍기 위해 가지고 Y리그도 이제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어서 사실 Y리그를 워킹에서 찍기보다는 암프로 위주로 찍고 Y리그는 아무래도 좀 포팅 위주로 좀 찍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3이 요즘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고3이 어제 촬영을 하려고 한 10시 정도 왔는데 카메라를 그냥 물에 수장을 시키는 바람에 촬영분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채비의 운영법에 대한 촬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크랑크베이트를 상당히 좋아하시죠. 크랑크베이트를 사용하시는데 크랑크베이트에 그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 좀 달라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무게를 조금 더해서 내가 싱킹으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빨리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하는 어떤 약간의 튜닝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좀 고급적인 생각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 하나와 그다음에 크랑크베이트를 그 브러쉬 안에서 집어넣고 운영을 하거나 장애물이 좀 많은 돌바닥이나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운영하고 싶은데 너무 걸림이 심하니까 걸림 극복이 안 돼 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여기 대해서 튜닝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이 튜닝을 하더라도 막막해 해요. 그냥 남들 하는 거 보고 좀 흉내내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고,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이제 밑걸림을 극복할 수 있는 튜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그 밑걸림 극복을 위한 튜닝 방법은 제가 끝까지 노출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주변에서 같이 턴오버보드 뛰는 선수들은 제 크랑크베이트를 보고 몇 명이 그걸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와 동승에서 낚시를 하게 된 친구들이나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봤죠. 근데 저는 턴오버보드를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공개를 해봐야 사람들이 좀 믿음도 좀 안 갈 수도 있고, 왜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끝까지 이제 좀 고집을 피다가 유튜브 영상을 어차피 지금 한 해당 최소한 뭐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보시는데 그 관중이 앞에 한 1000명이 있어요. 제가 1000명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노출을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토너먼트를 이제 그만둘 때까지는 제가 사실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아무도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시합에서 출발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협회가 LFA 협회거든요. LFA 협회 회장님인 이창구 회장님이 암프로님 언제까지 토너먼트 뛰실 거예요? 가이드 밟을 수 있을 때까지, 다리에 힘 있을 때까지는 해야죠 라고. 그래서 좀 세우고 아직도 저는 한참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크랑크베이트가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자, 크랑크베이트를 한번 볼게요. 자, 잎이 긴 크랑크들이 있고 입이 짧은 크랑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짧은 크랑크들은 대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운행이 되면 대부분이 이제 그 바늘이 좀 작게는 나와요. 그렇지만 바늘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입에 비해서 좀 노출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 크랑크들은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바늘을 통과를 하게 돼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걸림이 생기는 건 뭐냐면 무너졌을 때에 이 바늘이 3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어디선가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쳐져서 노출이 돼서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냥 바닥을 평평하게 그냥 돌바닥을 내가 할 거야. 뭐 나무를 평평하게 치우고 올 거야. 물론 그 크랑크 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잎이 모양이 이제 뾰족한 거와 이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제 뾰족한 것들은 바텀시에 잘 무너지기 위해서 그 설계상 되어 있는 거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팩크는 잘 무너지 쪽으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충분히 3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되지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제가 토너먼트 그 평택에서 크랑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크랑크 덕택의 상근도 사실 많이 좀 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단상에서 크랑크 썼다 그러면 난 밑걸림 극복이 안 돼서 못 쓰겠던데, 브러쉬 안에서 넣어서 난 땡겨서 왔다 그러니까 못 쓰겠던데,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도 저는 이제 노출을 안 했었죠. 근데 노출을 아마 했다 그래도 믿음이 없어서 안 했을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자, 간단합니다. 많이 안 들어가는 크랑크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옷을 벗고 좀 하얗게. 자, 보시면, 자, 이 바늘이 3훅이 아닌, 자, 1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자, 3훅이 아닌 1훅이에요. 자, 이 상태로 튜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치고 가게 됩니다. 자, 누웠어요. 누워도 얘가 방향이 바늘이 반대로, 이 무게 밸런스에서 반대로 눕게 돼 있어요. 반대로 누워도. 자, 그래서 걸림이 거진 없습니다. 상당히 걸림이 없어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무너졌는데 이 가지 사이에 이 뒷바늘이 걸리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벌써 그 크랑크 밑걸림이 80~90%가 줄어요.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알려준다고 해도 믿음성이라는 게 하나가 또 문제가 돼요. 뭐냐 하면, 자, 얘가 지금 크랑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훅셋이 되어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을 퍼센트별로도 이렇게 공격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걸릴까 하는 의문을 갖는데, 실제로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두 바늘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한번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훅셋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훅셋이 되면 이 세 바늘보다는 털림이 훨씬 줍니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채비 다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추가로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크랑크 이마까지 이제 400R이라는 이 크랑크가 있는데, 이 크랑크 지금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다른 거 보세요. 여기 이거 지금 다 금이 가고 이렇게 다 낡았어요. 이 크랑크를 평택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했으면 이렇게 다 닳고 이렇게 될 정도로 얘가 살아있어요. 횟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크랑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토너먼트에서 큰 놈도 2마리를 잡아왔던 놈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살아있을 정도예요. 한번 믿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튜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크랑크들에게 어떤 무게를 좀 더 추가를 해서 내가 기능을 조금 향상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저밸런스를 더 효과를 주고 싶어. 또는 싱킹으로 만들고 싶어. 원하는 수심대를 더 집어넣어서 운행을 하고 싶어. 또는 좀 더 착수와 동시에 조금 더 빨리 가라앉히고 싶어. 이런 욕구들에 의해서 아마 납을 이용한 튜닝들을 했을 거예요. 그 납을 가지고 튜닝하는 그 위치에 따른 그 내용, 그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 편납을 가지고 이제 크랑크에다가 어떠한 그 튜닝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막막해요. 뒤쪽에다가 해야 되나? 앞쪽 중간에다가 해야 되나? 밑에다가 해야 되나? 막막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냥 아무데나 붙이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치에 따른 그 용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크랑크를 이제 던졌는데 착수와 동시에 조금이라도 좀 빨리 입수를 시키고 싶어라고 하면, 자, 원리는 간단해요. 자, 입쪽에 앞쪽에다가 이렇게 그 튜닝을 집중으로 납을 튜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무게가 앞쪽으로 좀 더 쏠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빨리 가라앉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자, 이 튜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쪽에다가 납을 과중하게 튜닝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싱킹 용도로 여기다 튜닝을 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싱킹이 이 부력을 넘어서서 싱킹이 될 만큼 여기다 납을 붙이게 되면 일단 납도 잘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얘가 싱킹이 될 정도로 되면 얘가 실제로 끌었을 때 웬만한 저속으로 끌지 않으면 얘가 무너져 가지고 얘가 역할을 못 해냅니다. 이걸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 앞쪽에서 이제 튜닝을 하는 거는 싱킹을 용도가 아니라, 정확히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캐스팅과 동시에 조금 더 빨리 위치를 잡아서 조금 더 빨리 착수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 얘는 싱킹이 될 정도로 납을 튜닝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 더 그러니까 플로팅은 유지를 하되 조금 더 빨리 가라앉을 수 있을 정도의, 조금 입이 빨리 조금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납만 여기다 튜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맞는 용도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튜닝이 과중이 된다면, 얘 같은 경우 이쪽에다가 과중하게 주면 여기에 이 안에 보면 추로 기껏해서 저중심 밸런스를 잡아서 중심을 작게 만들어 놨는데 중심이 여기에 혼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저중심의 역할을 못 해내요. 그래서 저중심 설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빠른 릴링 속도가 빨라지면 얘는 무너져서 자기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싱킹으로 조금 더 내가 깊이 조금 가라앉혀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자, 여기는 또 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얘는 어디다가 튜닝을 하냐면 이파리와 이 바디의 1대1, 이게 그 저중심 밸런스가 이 대부분이 이 앞에 부분에, 요 부분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게끔 튜닝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얘가 싱킹의 역할을 한 다음에 빨리 끌든 뭐 하든 저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랑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물에다가 담궈 보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떨어질 수 있게 납을 붙여 나가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납을 붙여서 뭐 이렇게 슝 떨어지게, 이렇게 뭐 금방 떨어지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납을 붙이려면 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인내력을 갖고 나는 좀 천천히 가라앉더라도 기다렸다가 좀 할 거야 라고, 좀 스테이 줬다가 좀 가라앉았다가 또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정도의, 천천히 가라앉을 정도의 튜닝으로 여기다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가라앉는 용도로 사용할 거라고 하면 절대 이 저중심 밸런스가 되어 있는 설계에 있는 부분에다가 연결해서 납을 튜닝을 하셔라. 이 원리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이파리 밑에 붙이기가 좋으니까 이파리에다 그냥 이유 없이 붙이잖아요. 저중심 밸런스가 얘하고 해서 떨어져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디와 가까운 쪽으로 해서 튜닝을 해 주셔야 싱킹의 역할을 해서 사용하실 땐 저중심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뒤쪽에 바디 쪽에다가 연결하면 어때요? 그러면 바디 쪽에다 연결하면 캐스팅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쏠리게 되면 얘는 입수가 안 되고 자꾸 돌아요. 스타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중심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싱킹의 역할을 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랑크베이트를 싱킹으로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냐면, 얘가 싱킹이 돼서 되면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추가를 영상을 보여드리면, 자, 그리고 이 튜닝을 통해서 이제 싱킹으로 튜닝을 하면 이제 편하게 이제 드래깅 낚시나 이제 싱킹 크랑크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싱킹 크랑크를 갖다가 물에다 입수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바닥에 이 바늘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얘는 밑걸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도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싱킹 비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운행을 하다 약간의 뒤쪽에 이제 뜨개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바디 자체가 무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서 바닥 걸림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장점은 싱킹 크랑크라 보니까 정말 빨리 가라앉는다는 게 장점인 거고, 그 다음에 튜닝을 하게 된 싱킹으로 튜닝을 하게 된 것들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 약간의 제로라 그랬죠. 찌맞출 때 제로같이 무엇인가 닿는 면적이 생기면 그 닿는 면적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게 중심을 위한 밸런스를 안 무너뜨리고 하는 튜닝이라고 했죠. 이 상태로 튜닝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로 항상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서 조금만 당겨줘도 유지가 되는 상태라 밑걸림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드래깅이라든지 천천히 바닥 낚시를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납을 지금 납을 지금 3개를 잘라서 넣는 거거든요. 3개에 지금 이제 이마카츠 이 크랑크 이제 3m짜리 요 정도만 해도 지금 가라앉는 속도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한 3장에서 4장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싱킹하고 싱킹 자체로 나온 크랑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튜닝한 크랑크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또 용도도 어떻게 그러면 얘는 바닥에서 어떻게 또 사용할 수 있겠네, 바이브 같이 라는 용도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튜닝이 아까 앞쪽으로 했을 때 뒤쪽으로 했을 때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얘는 저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실제로 싱킹이 아닌 이제 플로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크랑크를 갖다 튜닝을 해서 놓으면 얘가 이렇게 바늘 무게에 의해서 탁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얘 상태에서 이 립을 굳이 큰 거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한 미들렌지 들어가는 2, 3m 정도 충분히 바닥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래서 가라앉힌 다음에 드래깅을 아주 세밀하게 천천히 해서 데드워밍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천천히 하시다가 바이트를 받아내는 용도로도 사용하셨어요. 다만 인내력이 엄청 많아야 되고 효과를 본 기억이 있어야 아마 그걸 해내실 수 있을 정도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싱킹용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꼭 저중심 밸런스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꼭 납을 튜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 튜닝을 왜 하는지에 내가 정확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사용할까 저러기 위해서 사용한 거가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돼야 이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튜닝을 저중심 밸런스와 떨어져서 앞쪽에다가 하게 되면 얘의 용도는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고 입수를 위해서다. 그 다음에 저중심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뒤쪽에다 튜닝을 이파리와 저중심에 연결된 부분에 튜닝을 하는 것은 내가 이 크랑크의 고유한 액션을 무너뜨리지 않고 싱킹의 용도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어디다 붙여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설명을 해준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랑크베이트 고유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첫 번째 영상 소개했던 밑걸림을 극복하자라는 이 튜닝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을 붙여서 뭔가 무게를 추가해서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더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알고 사용하시면 좀 더 이 크랑크베이트가 나한테 접근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밑걸림을 극복하기 위한 튜닝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에 보면 그 샵에 가면 이렇게 그 투바늘로 이렇게 투바늘로 되어 있는 훅이 있어요. 이 투바늘 훅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투바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투바늘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쳐져서 왔을 때 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갭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 투바늘로 이렇게 이제 투훅으로 되어 있는 바늘은 저는 크랑크베이트는 권장하지 않고 바이브레이션은 바디가 얇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에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바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이렇게 이와 같이 트레일러 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바늘 일자로 된 바늘 긴 것들이 시중에 보면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 바늘을 가지고 이 바늘을 실제로 요 롱노즈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펴서 힘을 주시면 펴지거든요. 그래서 펴서 바늘에다가 그 크랑크 바디에다가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렇게 이제 펴서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꽂으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고 방향만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크랑크에 보면 이게 방향이 이렇게 그 바디와 직각으로 되어 있는 크랑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링을 껴서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 링을 껴서 하다 보면 얘보다는 밑걸림이 조금 많이 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일자로 되어 있는 이 바디와 일자로 되어 있는 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면 사실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피실 때 열을 가해서 하시면 작업은 좀 더 쉬워요. 열을 가지고 하시면 롱노즈로 열을 줘서 하면 자리 잡기도 쉽지만 물에다 착 담가서 강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한번 열 먹은 거라 좀 약하긴 해요. 열 먹은 거라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베스가 걸었을 때 펴질 정도는 아니니까 작업은 편하신 쪽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토치를 가하셔서 그 열을 주어서 작업을 하시던 아니면 그냥 심으로 롱노즈를 해서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양이 이렇게 될 수 있게 앞뒤, 그 다음에 바늘은 생각보다 이게 거추장스러워 작은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늘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크면 클수록 이와 같이 쳐져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훅셋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늘이 큰 것들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튜닝하는 방법은 그래서 밑걸림을 극복하기 위한 튜닝은 이와 같이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게를 이용해서 하고 싶어라고 하면, 자, 시중에 보면 이와 같이 사용되는 편납추라는 게 있어요. 편납추가 있으니 이 추에는 본드가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 편납추에 보면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려고 잘못 사왔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납이 보이게 돼 있으면 이게 칠이 다 안 돼 있는 거라 얘는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칠이 잘 돼 있는 편납추를 사용하시거나, 루어 가격에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타원형이나 원형으로 잘 고르게 정리가 돼 있는 추도 있습니다. 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납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크랑크 베이트를 조금 더 입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추를 붙이실 때 이와 같이 밑에 이파리에 시중이 되도록 무게가 앞쪽으로 시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되 저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 자리를 잡는 용도로만 쓰는 건지 저중심이 무너지는 용도까지, 저중심이 무너질 정도로까지 하게 되면 뭐 물론 약간의 싱킹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좋지만 싱킹이 되는 정도면 자기 중심, 자기 그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밸런스가 잘 무너질, 그 속도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자리를 잡으셔서 싱킹이 되지 않게끔 적당히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그 이제 싱킹이 되면서 내가 좀 더 유지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 모든 그 크랑크 베이트는 여기 저중심 설계를 하기 위한 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와 연결돼서 이렇게 그 납을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적당한 곳에 이렇게 추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납을 장착을 하셔서 납을 장착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내가 붙인 다음에 이렇게 니퍼 같은 거로 뭐 이렇게 꼭꼭 세게 아주 눌러줘서 아주 세밀하게 잘 눌러줘야만 얘가 물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잘 눌러주면 절대 얘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눌러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일자 편납이라서 내가 좀 모양이 좀 보기 싫어, 중심이 좀 잘 안 맞은 것 같다 그러면 칼로 눌러서 자르신 다음에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부의 이 길이, 그러니까 이 전체 중심선을 어긋나지 않게 그 균형이 잘 맞게끔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을 붙이시는 거는 눌러주는 것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역할을 명확하게 알자는 거죠. 어디다 붙일 것인지에 대한 그 역할을 잘 알고 하시면 됩니다.